치박금물 해결사 멘토 전언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취직산업센터에 대해서 또 정보학생 이것저것 없는데 그거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선택의 자유입니다. 선택의 자유.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보면, 유럽이나 우리나라도 마치 중국도 그렇고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그쪽에 이민 가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정말 거기 가서 세탁소, 마트, 막노동 또는 거기서 공부를 해서 전문가로 간다든지 정말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고 미국이 저렇게 부강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바탕 속에서 그걸 감내해야 되는 거 당연히. 그걸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해왔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부강하게 됐고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세상이 이렇게 온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집합 건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꼭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생활은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웬만하면 있죠. 어떤 운영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공정한 절차를 거치라는 겁니다. 운영사가 4군데, 5군데 이렇게 PT를 해서 PT를 좋은 운영사가 있다면 2군데 할 수도 있고 3군데 할 수도 있고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자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야 되죠. 그런 거죠. 또는 그렇게 PT를 자유롭게 해서 좋은 운영사가 한 군데 갈 수도 있죠. 그렇게 그거는 독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공개하고, 그리고 계약 구조도, 계약서도 제대로 적고, 보증 또는 담보를 계약 구조 안에 정확하게 넣고, 소유자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관리인과 관리위원회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요. 꼭 여러분들 제가 이게 당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참 그게 좀 답답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서는 또 하나는 뭐냐면 관리업체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답답한 점이 있는데 친절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기본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집합 건물을 제가 보면 관리소장님이 관리업체의 총지배인에 해당하는데 이공계 출신들이 보면 그런 어떤 체계적인 물리와 학생물 직업뿐만 아니고 실제로 납땜만부터 이것저것 공계 출신들이 다 해왔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이게 법적인 테두리도 잘 알고 이렇게 잘 알거든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관리소장님으로 좀 잘 오지가 않느냐 하면 거기보다 다른 데가 월급을 더 많이 받으니까 공장이든 어디든 관련된 종사하는 곳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보면 우리 관리업체에 있는 관리소장님들한테 좀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공계 출신들이 거의 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다 보면 건물 보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업체 관리업체에 계신 분들은 좀 이공계 출신이면서, 물을 겸비한 분들이죠. 일종의. 예? 그런 공돌이로서의 삶과 또 문도 잘 갖춘 분들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지금 필요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회의 어떤 테두리를 만들고 그게 법의 적용인 원칙인데 그건 크게 이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상식 수준에 딱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관리위원회나 관리인이나 우리 이 업체에 있는 소장님들은 다 해당되는 건데, 이게 투자자로서의 마인드잖아요. 투자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제대로 된 투자를 했다면, 여러분들 회계 이런 거는 있죠. 실무에서
너무 뼈저리게 안다고요.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앞에 동영상 보면 잘 모르면 그 투자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선택하면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이 선택의 자유가 있으면 책임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특히 관리소장님은 그런 게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투자를 안 해보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마인드셋을 잘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냥 월급쟁이로서의 생활로 딱 들어가는 부분이 그게 마지막 한 끗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급 받는 분들 대부분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 나중에 돼가지고 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투자를 하면서 부동산 특히 보면. 자, 그래서 아까 선택의 자유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양 대행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소유자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알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연대를 좀 하시고요. 꼭 당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유자 여러분들 주인인데 요즘 제가 볼 때는 소유자분들이 주인이 아니고 뭐 운영사라든지 분양 대행사들이 보면 주인이 돼가 막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소유자분들 이간질 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참 안타깝고 특히 그 운영사나 분양 대행사나 이런 데 보면 판매시설 같은 데 보면 이게 소유자분들 앞잡이를 돈을 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앞잡이를 내세워가지고 있죠. 소유자분들을 이간질 시키고 참 내가 볼 때는 무식한 인간들이 있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여러분들 좀 우리 그 모든 입점주 소유자분들 본인의 노력을 열심히 하고 그 노력해서 자기가 이익을 얻고 하는 건 좋은데 이제 거꾸로입니다. 어떤 건물들 보면 여러분들 7층에서 한 12층짜리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건물들에 돈을 이빠이 당겨가 이제 건물을 지었겠죠. 그 소유자가. 그런데 거기에 입점을 막 시켜가지고 했는데 황당한 경우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거기에 있는 입점에 있는 임차인분들이나 수탁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관리비를 갖다가 평당 관리비가 엄청 많이 높여요. 엄청 높여놨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돈을 안 매겨. 그 건물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완전 이게 그런 소유자도 있어요. 보면 황당한 사람들이 있대. 신탁사에 맡기고 뭐 그런 거는 저기들이 잘하지. 이 말이 되는. 그러니까 그게 입점주분들 입장에서 또 이 멘토님 이게 관리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하면 좀 보니까 너무 비싸. 너무 평당 관리비가. 결국 나중에 그쪽에서 소유자분들이 말이죠. 소유자 한 사람이 그 건물에 소유자 한 사람이 관리비 안 낸다 해서 관리비 소송을 했는데 결국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보니까 판사님께서 이 관리비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게 네 마음대로 이렇게 매겼노 해가지고 결국 판결 때린 거 보니까 때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누구든지 간에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업무를 구별하고 특히 공적인 업무를 할 때는 내려놓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고 내려놓음의 자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선택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책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려놓음의 자세 공적인 업무일 때 그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식산업센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집합건물하고 똑같아요. 물론 거기 입주하는 과정에서는 그 공장용으로 들어가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격 요건은 찾아보시면 될 거고. 근데 거기에 지식산업센터에서도 여러분들 소유자 여러분들 정말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꾸 질문 오시는 부분이 그건데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가있기 때문에 소유자 여러분들의 대지와 건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관리업체 선정할 때도 뭐다 공개 입찰을 해서 해야 되고 관리위원회 관리인을 제대로 뽑으셔야 된다. 그리고 그 월급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업무 추진비 정도 약간만 드는 거고 관리소장님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도록 해야 되고 관리소장님이 일 처리 못하면 다른 관리소장 바꾸든지 관리업체도 바꾸든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도급이냐 뭐 위탁이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도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딴 게 아니고 건물이 너무 높은 건물에 화재도 많이 일어나고 뭐 아주 이렇게 위험물이 많고 이럴 때는 도급을 맡기는 게 좋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 관리단까지 이렇게 피해는 안 오고 본인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건물이 뭐 엄청 높은 건물이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 위탁 계약을 하면 좋은 점이 그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건물 보존 관리를 제대로 안 될 때는 바꿀 수 있고 또 직원들은 또 줄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좀 더 많이 뽑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위탁 관리가 더 좋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차이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집합 건물이 좋아지면 우리나라가 좀 더 나아질 거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입점주분들, 소유자분들 모두가 더 나아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